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 조금 전 보니까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에게 2월 10일,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종로에 출마할지 아니면 아예 이번에 총선에는 출마를 하지 않은, 즉 불출마 선언을 할지 최종 결정하라 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월 3일,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1월 3일 보면은 험지로 나가겠다 이야기한 이후 한 달, 거의 지금 한 달이 넘게 보면 황교안 대표의 좌고 우면 덕에 그 바람에 지금 김형옥 공관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보니까 얼마 전에 이낙연 민주당 후보죠. 전 국무총리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자, 종로로 나오라. 신사답게 한번 싸워보자. 그야말로 판이 크게 벌어지고 모든 국민들의 눈은 종로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측근인 박완수 사무총장 등은 종로에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깔아놓은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양천이다, 용산이다, 구로다, 영등포다 여러 곳에서 보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습게도 그쪽에 있는 신경민 의원이라든가 황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양반들 민주당입니다. 다 황교안 씨 나오세요.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그야말로 송사리가 고래한테 대드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이야기한 대로 황교안 대표는 점점점 꼬리를 내리는, 꼬리를 마는 그런 장수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래 당초 예정대로 했다라면 오늘 2월 7일 오늘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 최종 결정을 갖다가 내리라고 공관위하고 얘기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관위의 이제 이석연 이제 공관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 등에 나와서 노골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종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는 비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이 황교안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아니 당 대표인 나의 어떤 거취 문제는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내가 선택한다. 심지어는 어제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나갈지 양천을 나갈지 영등포를 나갈지 구로를 나갈지 경기도 용인을 나갈지를 갖다 알아서 결정해서 통보하겠다. 아마 김영호 전 국회의장,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지금 보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 즉 공관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조인으로서 그 양반 또한 보면 원리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원칙주의자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 이렇게 좌고 우면하는 모습 보였을 때 자칫하면은 또 그리고 당 대표가 자 다른 사람은 전략공천하고 험지 홍준표도 김태호도 누구도 저 험지 출마시키면서 본인은 좀 따뜻한 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아마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좀 강단 있는 사람들은 나 이거 못해 하고 때려 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이러면 이제 선거 불과 한 68일 남겨놓은 이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은 적전 분열, 배도 띄워보기 전에 배가 파산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연출할 가능성 있습니다. 예, 저는 황태순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 이번에 종로 나가면 저는 승률이 최소한 과반이 넘는다고 봅니다. 50% 넘는다 보고 많은 사람들 얘기하죠.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래? 그걸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정치는 자기 결단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진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황교안 대표가 우물쭈물하는 가운데 이정현 의원도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그러죠. 다음에 정문원 의원인가요? 전 의원 이 양반도 출마하겠다고 그러죠. 보수표가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순간 서울 수도권 선거라는 것이 거의 1000표, 2000표 안팎에서 승부가 나거든요. 그리고 보수표, 이정현 표가 한 1500표, 2000표, 3000표라도 갖고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거는 황교안 대표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그 논란을 잠재우고 종로를 결단하는 순간 그걸 지켜보는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유권자들 굉장히 용기를 갖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말 험지 중에 험지고 이제는 굉장히 어렵다 할 수 있는 종로의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큰 칼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10년 선배인 손학규, 요즘은 완전히 맛이 갔고 진짜 값이 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저쪽 만덕산에서 칩거하고 있어도 국민들이 그를 갖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손학규 대표의 그 선택, 손학규 대표의 2008년 종로 출마를 갖다가 롤모델로 삼기 바랍니다. 손학규 대표는 사실 2007년까지 당시 한나라당의 경기도지사였고 2007년 초에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손학규 3파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 어떤 그 룰에 불만을 품고 뛰어나와서 김근태 씨의 도움으로,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의 도움으로 민주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반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손학규 당시 전 경기지사는 경기지사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라고 맹비난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근태 씨의 도움으로 정동영 씨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정동영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손학규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7년 12월에 대선에서 MB가 압도적으로 이겼고 심지어는 뒤에 어물쩍 나타났던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15%를 넘었습니다. 결국 사상 최악의 참패를 했던 것이 2007년 민주당의 선거였고 그다음 대통합민주신당이죠. 그 결과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씨는 패족, 조상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벼슬길에 나갈 수 없다. 패족을 선언했고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해찬 씨는 2008년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당 대표를 맡았던 그 당시에 손학규 대표는 정말 큰 모험을 하게 되죠. 바로 종로에 출마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신진기의 박진 의원이죠. 그건 재선입니다. 재선 3선이군요. 벌써 그때 보궐선거로 들어왔으니까 박진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박진 의원 손학규 붙어서 아슬아슬하게 석패했습니다. 한 2,000표 차로 석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학규 대표는 거기서 지고 그 다음에 총선 그나마 종로에서 나와서 본인이 그래도 분위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패족 운운하고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했던 민주당을 갖다가 81석이나마 지켜냈던 겁니다. 그 감동을 갖다가 민주당 당원들이 잊지 않았던 거예요. 2008년 다음에 손학규 당시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갖다가 지고 춘천으로 닭을 치러 갑니다. 기억하시죠? 2년 동안 손학규 대표 그 당시 춘천에 칩거하면서 닭치고 저 부인하고 같이 닭치고 오면은 뭐 계란 뭐 먹고 2년 동안 춘천에서 닭을 치고 양계죠. 있었지만 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늘 손학규를 쳐다보고 있었고 결국 2년이 지난 2010년 그해 가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손학규를 압도적인 대표로 다시 추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는 다음 차기 대선 후보는 무조건 손학규였습니다. 물론 2011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안철수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외부에 있던 문재인 씨가 혁신과 통합이라는 외부 조직을 만들어서 당내에 있던 한명숙과 흔한 말로 이제 내응하여 밀고 들어와서 그들 이른바 노사모 계열, 친노 계열들이 그 당시 문성근 씨의 뭐 100만
뭐 100만 함성인가 뭐 그런 외부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 손학규 씨를 갖다가 2위로 밀어내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죠. 물론 박근혜 후보한테 집니다만은 제 이야기 말씀 뭐냐 하니까 바로 손학규 씨가 2008년 자기 뿌리도 없고 원래 한나라당에서 그 오랜 국회의원 생활, 경기도지사 생활, 장관 생활 해왔던 그 손학규 씨가 민주당 들어온 지 1년 만에 1년도 채 안 됐어. 6개월 만에 대선 후보에서 2위. 그건 뭐 김건태 씨 공이라 치십시다. 이 양반이 결국 민주당의 뿌리를 내렸던 것은 뭐냐니까 바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이미 지는 것이 뻔한 그 싸움인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고 그야말로 선거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결국 2010년에 다시 당 대표가 되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2012년 대통령 후보 1순위였던 겁니다. 그에 비하면 황교안 대표는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2008년에 종로에 출마했을 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흔한 얘기로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죠. 그 7개 지역 중에서 6곳을 갖다가 한나라당이 먹었어요. 한나라당이. 기가 막힌 얘기죠. 단 한 번도 평민당 결이 뺏겨본 적이 없었던 그 7개 지역을 6개를 갖다가 차지할 정도로 MB돌이들이 대거 등장하는 그런 분위기. 대통령 MB 출마하자마자 2달 만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4년 차입니다. 이거는 웬만하면은 악정과 실정이 쌓이고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겠다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데 이것을 갖다 딱 열어줄 한 방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박한수 사무총장은 민주당 프레임이라고요? No! 그거는 이미 보름 전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민주당이 뭐 깔아놓았던 뭘 했던 간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황교안이 종로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내가 선거 많이 해봐서 안다. 그 다음에 공관위원들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쨌든 마지막 남아있는 보수 우파, 자유 우파의 사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까지도 제발 좀 나가십시오. 꼬리를 마는 장수의 미래가 없습니다. 자, 4년차에 웬만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씨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결단하고 종로에 나가는 순간 분위기는 180도 바뀝니다. 180도 바뀝니다. 정말 180도 바뀌어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갖다가 그 저지선인 180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사 황교안 대표 본인은 석패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 전체는 보수 우파 전체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황교안 대표님 신실한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본인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다 쓰러져 가고 있는 보수 우파, 아니 그보다는 지금 그야말로 저 베네수엘라나 저 베트남, 옛날 베트남 그 지경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지어는 우리 황교안 대표 이기던 지던 미랄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황교안 대표 평생 남자가 태어나서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미 민주당이 깔아놓은 프레임이 아니라 보수 우파 또 대한민국 전체가 바라보는 그 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결심만 하고 딱 이번 2월 10일 날 좋습니다. 공관위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뭐 불출마해서 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고 그것도 꼬리 바는 거거든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로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하는 순간 그야말로 과거에 1987년 6월 29일 그 오전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국민들이 얼마나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후보를 갖다 비아냥거리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정말 확 180도 반전하는 노태우 후보의 6.29 선언에 우리 황교안 대표 대학 나오신 성대 앞에 가화다방이라고 저 기억도 생생합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 커피 다 공짜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인 YSDJ조차도 정말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정말 8년, 7년 가문 끝에 단비가 오는 그런 느낌이다 하는 말들이 그러면서 전국을 주도했던 겁니다. 황 대표님,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1월 3일부터 오늘, 아니 내일, 모레까지 고민하십시오. 한 달 닷새 고민하는 모습, 우왕좌왕하는 모습, 2월 10일 황교안 대표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바로 그 한마디가 될 것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